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IT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지금 그리스의 미래를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요. 왜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고 하필 한국일까요? 단순히 기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힘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리스 국가에너지공사의 젊은 혁신가 엘레니 카라얀니 씨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혁신의 비밀을 들려드립니다. 작은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한 가지의 진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배운 진짜 혁신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엘레니 카라얀니,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온 29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그리스 국가에너지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뒤흔든 한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쓰기 전까지 저는 너무도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한때 찬란한 문명과 문화로 세계를 이끌던 나라였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력망은 노후했고 공공서비스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나 사회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안 돼, 예산 없어. 그런 건 다른 나라나 가능한 일이야라는 말만 들었고 회의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지정한 혁신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고 각 공공기관에서 팀을 꾸려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인가요? 물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다 읽고도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간다고? 라는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벤치마킹 팀의 일원으로 최종 선발되었고 본격적으로 한국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보고서, 다큐멘터리, 뉴스 기사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놀라움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힘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빠름과 따뜻함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첨단 장비를 깔아놓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스템의 일원이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교통 질서, 환경보호 같은 부분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수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출국을 앞둔 날, 저는 한밤중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배워와야 해. 단순히 선진 기술 몇 가지 베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가 놓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찾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비행기 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그 위에 적힌 제 이름 엘레니 카라얀니. 이제 곧 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차창 너머로 보이는 테살로니키의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에서라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나 연수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나의 혁신이 될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리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 모든 질문들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항 특유의 청량한 공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 하나 어수선함 없는 질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이라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 찾기, 대중교통, 연계까지 일사불란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창밖 풍경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줄지어 선 고층 아파트들, 멀리 보이는 한강,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곳곳에서 빛나는 전광판과 디지털 안내판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 시스템처럼 돌아가는구나라는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희 벤치마킹팀은 스마트시티 관련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서울의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호 체계와 대중교통 배차를 조율하는 곳이었습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여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복잡한 서울의 도로 위를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얽혀 다니는데도 큰 혼잡이나 사고 없이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소형 도시에서도 에너지 절약 현가로 등 빌딩 단위 태양광 발전, 가정용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공공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AI가 분석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에선 이런 건 아직 시범사업 수준인데 한국은 이미 일상에 녹아들어 있구나. 저는 메모장을 꺼내 열심히 적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일상에서 유지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참여라는 걸 잊지 말자.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문 3일째 되던 날, 저에게 갑작스럽게 감기 몸살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고된 일정과 시차 적응 때문이었는지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 코디네이터였던 김민지 씨에게 혹시 근처에 병원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근처에 동네 병원이 있어요. 바로 예약해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네 병원? 작은 병원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려나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번째 놀라움을 맛봤습니다. 작은 병원임에도 예약부터 접수,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료 내내 친절했고 간호사는 영어로 필요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었습니다. 진료비를 결제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돈 이 정도라고요? 그리스에서라면 몇 배는 들었을 비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약국에서도 전자처방전으로 간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었고 전체 과정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곳에서도 혁신이 가능하다니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가능성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몸이 아픈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김민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웃으며 한국은 사람들 덕분에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하루 동안 메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에너지 관리, 공공 서비스, 이 모든 게 기술만으로 가능하진 않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절대 흘려보내지 말고 그리스로 돌아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더욱 진지한 마음으로 남은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시민 참여 사례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두 곳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요? 한국 방문 5일째, 저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구청 건물 안, 여러 시민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관료적인 회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디어 발표부터 실행 계획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하면 시민들은 불만만 생겨요.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니 이런 자리는 거의 불가능한데 여긴 어떻게 이런 신뢰가 유지될까?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한 스마트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빌딩 전체가 친환경적 설계로 지어졌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로 나선 한국 측 담당자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분들이 각 층마다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결국 사람,
사람.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정이 끝난 후 한국 직원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이 차려진 식탁, 따뜻한 국물 냄새, 활기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문화가 참 따뜻하다고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 한국 병원에서 붙인 치아 보철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입 안에서 딱딱한 것이 굴러다니는 걸 느낀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걱정된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영어로 I'm fine, it's okay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역시 우리는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다 친절하지만 결국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의식할 수밖에 없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았던 김민지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엘레니 씨, 가까운 병원 바로 가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건 금방 해결돼요. 저는 지금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씨는 웃으며 한국은 늦은 밤까지 하는 치과가 많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정말 진심일까? 그냥 예의로 하는 말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김민지 씨는 전화로 치과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에서 나와 김민지 씨와 함께 가까운 치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동네 치과였지만 마치 고급 클리닉처럼 깨끗하고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고 곧장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친절한 미소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라고 말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고 불과 30분 만에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치과를 나오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에는 왜 없는 걸까? 저는 단순히 기술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작은 문제도 귀찮아하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김민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한국에 대해 큰 오해를 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민지 씨는 웃으며 한국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예요. 기술만 보고 오셨으면 밥만 보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꼭 새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살짝 젖어오는 것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저에게 준 진짜 교훈을 곱씹었습니다. 혁신이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서 출발한다는 것. 이제 저는 그리스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치과를 나온 뒤 저는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손길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변화만 원했나 봐. 사실 작은 마음, 작은 행동이 모여야 진짜 혁신이 되는 건데 이 깨달음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생생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도 저 사람들 하나하나에도 한국이란 나라가 숨쉬고 있구나. 저에게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해외 연수나 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벤치마킹 팀의 최종 회의였습니다. 각자 보고서를 정리하고 이번 방문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에 대해 기술 강국, IT 강국이라는 인상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마친 뒤 다른 팀원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장에 줄줄이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예산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다.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푸는 모습, 작은 병원에서조차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서로를 배려하는 식탁의 문화,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 큰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스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한국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전광판, 오래된 전력선, 비효율적인 동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예전처럼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겠어라는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수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시민 참여 방안, 공공서비스 신뢰 회복, 작은 혁신 사례들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사인 안드레아스 씨에게 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 부족이니 뭐니 하겠지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아스 씨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엘렌이, 이번 건 진짜 다르군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안의 작은 혁신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조직,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작은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한국은 어땠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운 게 많았어요. 기술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좋은 나라였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질서 정연한 거리,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 그리고 끝없이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의 여정은 한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어디든 진짜 혁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자부심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결국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미래를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작은 실천이 진짜 혁신을 만든다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강점이나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